시간에는 시효중단 사유로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겠습니다. 175조는 상당히 이제 그 시효중단 효력이 언제 없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자체가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압류도 예를 들면 저기 재판상 청구가 아니고 예를 들면 공정증서에 의해서 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압류라는 것은 이제 경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전에 하는 것이니까 뭐 당연히 재판상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재판상 청구해 놔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이제 미리 이걸 재산을 도피하거나 이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소재기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 이제 가압류 가처분하고 나중에 이제 행정적인 점에서 집행정지 민사집행 절차에서 집행정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상소를 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압류 등은 별도의 시효 중단 사유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뭔지 아시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자기는 이제 이사 가고 싶고 한데 이 돈을 안 내줍니다. 근데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 대항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절차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운용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담보죠, 담보를 위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시효 중단 사유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 시효 중단의 요건은 당연 무효의 압류 등의 시효 중단료 불인정, 그죠? 망인을 상대로 한 경우는 안 되죠, 그죠? 망인을 상대로 한 경우는 안 되지만은 당사자 표시 정정의 방법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사소송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당사자 표시 정정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가압류의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했는데 가압류 신청 자체는 부적법한데 그 가압류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사람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가압류 결정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긴급하잖아요, 그죠? 시효 완성 전에 당연히 해야 되죠. 예를 들면 피보전 권리인 음채권 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했다고 해서 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을 수가 없죠. 배당 요구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압류는 지가 직접 신청하는 경매 신청이지만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데 채권자가 시키면 내가 그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좀 끼자. 요것도 역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자 있죠. 이미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매 신청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 저당권자는 따로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받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채권 신고를 하죠. 내가 얼마다 채권 신고한 경우도 역시 배당 요구 압류에 준해서 시효 중단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요 뒤에 있는 부분 좀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한 채권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미 배당 요구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채권 신고를 하거든요. 채권 신고는 역시 시효 중단효가 있다. 근데 이걸 경매를 취하해 버렸습니다. 경매 취하해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아까 말 위에 배당 요구도 그렇고 채권 신고도 시효 중단효는 소멸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채권 신고에
채권 신고의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죠? 압류나 청구를 하면 정상적인 청구를 한다 그러면 시효 중단 효과가 계속 인정되거든요. 근데 최고의 경우에는 아니 그 채권 신고의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저당권자가 나도 내 금액이 얼마다라고 한 채권 신고의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예, 주된 이유가 뭐냐면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명되어 있지도 않고요. 채무자에 대한 통지 절차가 구비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는 어떨까요? 즉 격리 신청이 취하됐다 그러면 배당 요건자의 최고 효력이 인정될까요? 아마 인정될 것 같습니다. 판례는 없는데 왜냐하면 배당 요구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89조에. 그다음에 요거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좀 어렵나요? 그다음 이제 무익력 경매 취소와 소멸시효 중단료 유지. 경매 취소는 취소지만 경매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거 팔아봤자 별로 채권자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무익력을 이유로 해서 경매를 취소해 버리는데 비록 경매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계속 이제 이때를 그 기점으로 다시 이제 소멸시효가 그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집행 절차의 관계. 집행 절차에 착수했지만 압류 물건이 없어서 집행 불능된 경우 이거는 이제 소멸시효 중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효 중단 사유로서 압류라는 것은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류 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면 결국 압류한 물건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행 불능이 된다 하더라도 시효 중단효는 발생합니다. 주로 이제 동산의 유체 동산의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되죠. 유체 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에 개시했지만 가압류한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 종료된 때부터 그때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는 것이고 국세 압류 절차는 이제 예를 착수를 해야 됩니다. 압류 절차 착수해야만 시효 중단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착수해서 현장에서 수색했지만 물건이 없다. 그래서 찾아내지 못해서 압류하지 못하고 물건 없으면 압류를 못하잖아요, 그죠? 끝낸 경우에도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끝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벌금은 어떠냐? 벌금을 강제 처분하기 위해서 검사가 이제 하는데요. 검사가 법원에 채권 압류 명령을 신청하는 때, 요때 그죠? 시효 중단 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 명령 신청 시입니다. 실제로 뭐 가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가 있습니다. 여기 국세하고 이 검사의 벌금의 강제 처분하고 왜 다를까요? 국세는요, 지가 스스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집행했는지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압류 절차에 착수해야 되는 것이고, 벌금은 검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 압류 명령을 신청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압류 명령 신청했다 그러면 집행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채무자의 주소 불명으로 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 시효 중단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 절차에 일단은 착수해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취득 시효하고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자, 이 시효 취득에 관한 중단 사유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해서 이제 준용한다고 돼 있죠, 그죠? 자, 가처분 어떻습니까? 이건 부동산 취득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가처분. 뭐 이건 하지 마라. 너 어디 그 점유 이전 하지 마라. 처분하지 마라. 그죠? 이거는 부동산 취득시 중단 사유가 돼. 다만 이제 직접 점유자에 대한 가처분과 간접 점유자의 통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가처분은,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간접 점유자의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자, 가처분은 상관이 없는데 압류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압류라는 건요, 금전 채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금전 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집행행위인데 누구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압류는 금전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비롯한 물건이 문제되는 취득시효와는 좀 관련성이 희박하죠. 그리고 취득시효 중단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건 피보전 권리는 금전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같은 물건이죠, 그죠? 그리고 대상 물건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고 채권자 지 자신의 재산이잖아요. 취득시효 중단 시키려면. 그러니까 이게 압류,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소유자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에 의한 취득시효 중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판례는 이럽니다. 이 압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압류만으로는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득시 완성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이미 경비의 실제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되었지만은 압류만 하더라도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유 그 취득 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압류 등에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 시효 중단 효력 발생 시점은 소재기에 준해서 집행행위가 있으면요. 집행행위가 있으면 압류 등을 신청 시에 소급해서 그러니까 일단 압류하고 집행 뒤에 있지만은 집행할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할 때 소급해서 중단됩니다. 요거는 이제 채권 가압류 2016년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 대해서 알파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병에 대해서 베타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 채권, 베타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이 을의 채권을 가지고요, 을에 대한 채권에 기해 가지고 요 베타 채권을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 가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절차적으로 이 가압류 결정이요 병에게 송달되어 있을 때 가압류의 채권 가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채권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시효 중단 효력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시효 중단 효력 발생하는 것은 채권 가압류 신청했을 때 소급해서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압류 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면 집행불능에 그치더라도 시효 중단 효력은 발생한다. 그리고 가압류 집행 보전 효력이 계속 존속한다 그러면 계속하는 동안은 시효 중단 효력도 계속 존속한다. 서로 본안 판결 승소 확정되더라도 그대로 독자적으로 존속한다. 방금 이제 가압류와 본안 승소 판결의 시효 중단효가 경합한다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가압류 피보전 채권에 관해서 본안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가압류 시효 중단 효력이 흡수하지 않는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흡수되지 않느냐 어차피 그죠? 일단 뭐 이런 반대 견해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 압류 등이 취소된 경우 압류 등이 권리자가 그냥 취소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따르지 않아서 취소되면 시효 중단효가 없습니다. 압류 자체는
뿐만 아니라요. 집행 자체를 취소하거나 집행 해제 신청도 결국은 내가 더 이상 그 신청을 내가 더 이상 권리를 집행하지 않겠다. 그죠? 이거 똑같기 때문에 역시 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합니다. 다만 이제 요건 여러분 나중에 배우는데 가압류가 돼 있는데 일단 제소기간이 도가했다. 제소기간이 있거든요. 3년 내 본안소송 부재기 이를 위해서 취소되거나 경매를 했는데 남을 가망이 무익력 취소 이런 경우에는 권리행사 의사가 없으면 표명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또 권리행사가 부적법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소멸시효 중단료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제소기한 도가라든가 본안 부재기,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 취소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효가 그대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때부터는 새로 소멸시효가 개시된 소멸시효가 기간이 개시가 됩니다. 시효 중단의 범위 효력은 일부 가하면 일부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갑이 을채권에 대해서 알파 채권에 대해서 을의 병에 대한 베타 채권은 압류 가압류를 했다. 이건 당연히 시효 중단효가 됩니다. 그죠? 요거는 지채권 행사니까. 근데 여기 시효 중단효가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압류나 가압류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압류하면 추심명령을 신청해 버리면 최소한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다는 겁니다.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다. 다시 말해서 가압류만으로는 최고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는데 추심명령까지 얻으면 추심명령은 네 그냥 추심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심하겠다는 의사가 내가 네한테 청구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밝혀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최고의 효력은 인정된다. 추심해버리면 요겁니다. 그다음 음채권을 피보전 권료로 해서 압류 등을 한 경우에 원인채권의 시효 중단됩니다. 그죠? 음채권 시효로 소멸된 경우는 안 된다 그랬죠. 시효 중단 안 되죠. 그죠? 다만 이제 채무자가 이해 없이 그러니까 음채권이 이미 시효로 됐는데 이걸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죠? 혹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채무자가 아무 말도 안 해서 그 배당이 됐다. 그러면 시효 이익의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 이제 가압류에 따른 시효 중단 시간적 범위 집행 보전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 계속 존속한다. 이것도 많이 이제 비판이 있죠. 그죠? 비판이 있죠. 어떻게 가압류나 가처분이 계속 존속하면 그대로 그냥 시효가 존속되느냐 이제 그돼 있죠. 그죠? 그다음 가압류와 본안 소송과의 관계. 가압류 피보전 채권에서 본안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에 따른 시효 중단료가 본안 판결에 확정 판결에 흡수되지 않는다. 시효 중단의 종료 시점 압류는 강제 집행 종료할 때까지 됩니다. 그죠? 가압류나 가처분은 집행 보전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그러니까 등기가 되든 등기돼 있는 때까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압류의 경우에 경매 배당액이 공탁되면 가압류는 이제 말소되거든요. 그때 공탁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시효 중단료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돈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 압류 등의 주관적 범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169조에 보면 시효 중단 당사자면 여기서 당사자는 시효 중단의 당사자입니다. 시효 중단하는 그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그냥 그 176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그 시효이익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서로 시효중단 자체의 당사자, 예를 들면 원고 피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통지를 하면 시효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받은 사람 통지를 하면 역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시효중단의 상대효인데 압류 등이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했다.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했다. 그러면 이제 중단행위 당사자나 승계인 이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언제? 통지해야만 미칠 수 있다. 예외입니다. 그죠? 상대효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물상보증인에 대해서 이미 경매 신청하면 채무자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 채무자에게 통지했다는 경우에는 교부 이제 송달의 경우에 여러 가지 송달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그 우편 송달, 발송 송달 이래서 실제로는 채무자가 모르는 경우에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로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교부 송달 직접 받아야만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채무자인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한 경우에입니다. 그죠? 물상보증이나 담보물 제3취득자의 담보부동산의 압류가 가장 전형적인 거죠. 그죠? 통지 방법은 채권자 본인이 해도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경매 부분이 경매기일 통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부 송달해야 된다. 우편 송달이나 발송 송달, 공시 송달은 안 됩니다. 여기 말하는 통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도달 간주 조항이 있거든 서로 간에. 여기는 이제 은행 여신 기본 약관에서 네 주소 신고 안 하면 네한테 그 원래 주소로 그냥 송달해 보면 된다. 이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지 효력의 발생 시기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가 있죠. 근데 우리 민법상 440조에 보면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 등이 있으면 즉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효는 누구에게 있다? 보증채무자 역시 있다. 이게 이제 또 예외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